화려하고 웅장했던 16세기 황금기의 추억. 카니발은 아직도 포르투갈 국민들의 가슴에 서린 대항해 시대의 영광의 표출입니다. 과거를 오래된 현재로 여기는 사람들. 대서양과 만나는 유럽의 땅끝인 포르투갈에서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낭만주의자들과 만났습니다. 향수와 그리움의 정서를 품은 채 숨가쁜 21세기에도 느린 템포로 살아가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포르투갈이 그립습니다. 비행기로 15시간을 서쪽으로 날아가야 도착하는 나라 포르투갈.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입니다. 리스본의 중심지인 코메르시우 광장. 동주제 1세의 기마상이 세워진 이곳은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의 영화를 꽃피운 현장입니다. 태주강과 맞닿은 이 광장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항해에서 돌아온 범선들이 황금이나 향신료 같은 귀한 물품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의 배들은 흔적도 없지만 리스본 최대의 광장으로서 활기찬 생기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인구 82만의 도시 리스본은 4개의 지구는 아닙니다. 각기 특색이 있는 4지구에서 포르투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곳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일곱 개 언덕의 도시라 불릴 만큼 오르막길이 많은 도시가 리스본입니다. 전차는 오래전부터 리스본 시민의 친근한 발. 그 중에서도 명물이라는 28번 전차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리스본의 각 명소를 빠짐없이 순례하는 전차라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가 좋습니다. 덜커덩거리지만 전차는 미끄러지듯 언덕길을 잘도 올라갑니다. 나무로 다 만들었네요. 나는 정교 이게 뭐 저기 방 하나가 이렇게 방 하나가 지나가는 건 강석 같아요. 이 작고 오래된 전차는 묵묵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리스본 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오래 묵은 전차와 전차길은 리스본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바다 같은 태주강을 볼 수 있는 태양의 광장의 전망대. 바다에 취한 나그네의 마음을 기타 연주가 사로잡습니다. 리스본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향기로운 순간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솜씨의 초로의 기타리스트. 그는 왜 Estou a ver o mar e as pessoas, acho que as pessoas que passam param e tiram fotografias e normalmente acho que as pessoas estão, pronto, quando as pessoas estão paradas, elas naturalmente ouvem a música e pronto, e ficam mais sensibilizados
de ouvir música, não é? E pronto, juntamente com o ambiente, de ver o Rio Tejo e Lisboa, juntamente com música e guitarra. 바다를 보며 연주하기를 좋아한다는 그는 사실 자신의 앨범을 2개나 갖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전문 음악인으로서 무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교감하기를 즐기는 프레도.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그의 얼굴에서 리스본의 정서를 어렴풋이 읽어봅니다. 붉은 기와 지붕의 알파마 지구는 리스본 서민들의 일상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에도 파괴되지 않은 덕분에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는 베란다가 우리네 모습과 닮아 정겹게 느껴지는 동네.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사는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질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할머니에게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알파마에서 요란하게 치장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Carnaval. Pedro. Pedro, lá vem. Vermelho. Olha agora, Pedro. Olha o que é que me aconteceu. Ai, a figura é o árabe. Árabe, o que é isto? É um trio de carnaval, considera-se pronto para brincar, mascarar-se, desfiles para as crianças, bailes. Depois o último dia é o morto. O carnaval foi uma homenagem ao rei. 포르투갈에서 2월 말과 3월 초는 카니발의 시즌입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비롯된 카니발은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자유와 열정을 만끽하는 흥겨운 축제입니다. 전통을 박물관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나라 포르투갈.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들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28번) 전차가 서는 곳. 알파마 지구의 작은 동네 산타클라라에 도둑시장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토요일에 문을 엽니다. 20세기 초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 도둑시장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말없이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색다른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Rainha e Majá. Como eu fui ao Brasil e tirei a foto dela e cheguei cá fez. Como? Sim. É muito trabalho. Levei quase um mês para fazer isto. 30 dias. Todos os dias. Mas o que quer dizer aquelas bolinhas na mão? É estrelas da. É o símbolo da Majá. 과거 브라질을 지배했던 포르투갈. 편치 않은 역사지만 두 나라 간의 교류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합니다.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비닐은 안 주시네요. 그냥 우리 예수님. 근데 아저씨 닮았다. 예수님이 아저씨 닮으셨어. 근데 모든 이미지는 자기를 닮게 돼 있어. 늘 나를 보고 사니까. Mas não sou pai dele. 나를 들여다보고 사니까. 아니. 그래서 그냥 버려지는 폐지들을 재활용한 지갑입니다.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재미있지 않은가요? 환경 제품이야.
이건 우유팩을 이용해 만든 동전 지갑. 일회용 우유팩이 환경을 사랑하는 예술가의 손을 통해 멋진 작품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É uma ideia mais ecológica reciclada para ter um ambiente mais limpo, para as pessoas terem uma noção das coisas como que nós podemos tratar a natureza e isso tudo, né? Por exemplo, mesmo nas escolas agora ensinam as crianças a fazer essas coisas recicláveis. Né? Tem uma ideia diferente já para aceitar esse mundo, né? A natureza. 도둑시장에 나온 손때 묻은 물건들은 단순한 상품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생활상과 역사, 그리고 삶의 정서까지도 말해주는 귀한 자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낡고 오래된 사소한 물건도 전통과 역사로 소중히 여기는 포르투갈 국민들의 정신도 엿볼 수 있습니다. 칼라 시대,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보리짝 흑백 사진도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에게나 의미 있을 사진들. 이걸 내다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Também eu queria saber. Nós não sabemos. Porquê que está aqui alguma coisa? Porquê que está à venda? São fotos antigas e nós trabalhamos com antiguidades, tudo o que é antigo nós vendemos. Ai, perdão. Às vezes há outras que nós sabemos. 고 서점에서 루이스 드 카몽이스의 책을 찾았습니다. 카몽이스는 포르투갈 문학의 최고 거장으로 손꼽히는 대서사 시인입니다. Portanto, é uma edição dos Lusíadas moderna. Os Lusíadas é um livro de quinhentista, de 1572, publicado em 1572. Camões, grande poeta do século XV. O poeta das epopeias portuguesas, das viagens de descobrimentos portugueses. Os Lusíadas são os portugueses. Os Lusíadas, sabe quem são os Lusíadas? São os portugueses.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으로 포르투갈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발견의 역사에 깊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사우다드는 해양과 발견의 시대가 낳은 그리움과 향수의 감정을 뜻합니다. 포르투갈식 사우다드에 아프리카의 정서가 보태져 탄생한 새로운 음악이 에보라의 음악입니다. 신비한 에보라의 노래는 이제 포르투갈 음악의 독특한 자산으로 통합니다. 화려한 불빛의 시아두 밤거리에 아프리카풍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대항해 시대에 맺어진 포르투갈과 아프리카의 인연이 낳은 또 하나의 풍경입니다. 소금을 뿌려 구워 껍질이 하얀 군밤. 미국 땅에서 맡는 군밤 냄새가 향수를 자극합니다. Castanhas. Está aí escrito castanhas portuguesas. Hã? Não, não. Acaba no fim deste mês que vem acaba. Depois só para outubro.
Quando vier é castanha nova. Solto. É sal. Sal é para fazer fumo. 그는 50년 군밤 장수의 삶이 담긴 자작곡을 불러주었습니다. Bairro alto com seus amores tão delicado. Certa noite deu nas vistas e fugiu com os trovadores mais o fado. Para fazer suas conquistas, gritaram todos à toa, silêncio velha Lisboa, vai cantar o bairro alto. E o Manel das Castanhas está a vender castanhas aqui no Lago do Chiado. Pronto, tá bom? Pronto. Pronto. Very good. Pronto, já cantei um fado do bairro alto. É o meu bairro. Bairro lindo. Ontem é que devias cantar o fado. 포르투갈에서 카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브라질 내이 포르투갈 문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유명한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카페로 유명합니다. 그 명성 덕분에 리스본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긴다는데, 근데 이 외로운 여행객과 합석한 인물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 중절모의 신사는 대체 누구인가요? Well, what I know is that he's a Portuguese poet. His name is Fernando Pessoa, and he's one of the biggest poets of Portugal. 시인의 동상, 예상치 못한 발견입니다. 시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아주 피부로 느껴지고, 어떤 유럽 자체가 예술 문화에 대한 가장 그 첨예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이 포르투갈도 그런 유럽 속에 하나의 어떤 그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 시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시와 문학을 사랑하고 문화와 예술을 귀히 여기는 전통은 오래된 서점의 존재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아도에 위치한 이 서점은 173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755년의 대지진의 여파로 잠시 문을 닫은 후 새로 옮긴 이 자리에서 250여 년째 변함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고 한낱 변방의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포르투갈. 유럽의 끄트머리라는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었던 저력을 서점을 지켜온 정신에서 찾는 건 시인만의 감상일까요? 리스본의 거리나 광장에는 온통 작은 돌들이 모자이크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꼭 찍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이거 너무 만들었어. 거리의 이 동상은 포르투갈의 이미지를 창조한 수많은 장인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전 여기 포르투갈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길마다의 이 돌 하나하나 이렇게 박아놓은 이것이 너무나 인상 깊고 부러워요, 솔직히. 이름 모를 장인들이 이 거리 예술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한 손엔 돌을, 또 한 손엔 망치를 들고서 손으로 일일이 작은 돌을 땅에 박아 넣어 탄생한 포르투갈의 탐나는 거리 깔사도. 요즘도 수작업으로 돌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19세기에 시작된 전통을 여전히 고수하는 포르투갈. 과거와 현재는 이들에게 결코 분리된 단어가 아닙니다.
130년 역사의 이 마차 박물관은 세계 최대의 마차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진기한 마차는 모두 60여 대.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 포르투갈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애용한 화려한 마차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E como os reis de Portugal casavam com princesas estrangeiras, temos também carros provenientes de França, Itália, Áustria, por isso. O coche mais antigo do museu data dos finais do século XVI. Este é coche ainda de caixa aberta, portanto não tem portas e janelas como os coches seguintes. É muito simples, era coche de viagem, muito simples no exterior, em cor preto, evolução grande a nível técnico e decorativo. Os coches passam a ser utilizados, como eu lhe disse, pelas famílias reais para ostentação, não apenas como meio de transporte. Temos este com uma coroa em cima, foi feito para o rei Dom João V. 왕관 마차는 동주왕 5세가 타던 마차입니다. 마차 꼭대기의 왕관은 브라질 정복으로 얻은 금이 가져다준 영광과 부를 상징합니다. Então este coche foi feito em França, todo em vidros à volta, para as pessoas poderem ver o rei que é lá dentro, saudar as pessoas, e é dos mais importantes da coleção também.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예술적인 장식으로 꾸며진 화려한 마차들 속에서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 빵집은 1837년에 세워져 5대째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170여 년 역사의 빵집.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인 셈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내부는 널찍합니다. 미로같이 구불구불 이어진 내부를 따라가면 모두 6개의 홀과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의 느낌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벨렘 빵집에서 파는 빵은 나따라는 빵 한 가지. 보통 커피와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나따는 포르투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빵입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난생 처음 맛보는 나따. 반숙된 계란을 먹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 겉에 익은 딱딱하게 익은 그 껍질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 꽃잎을 먹는 듯한 느낌. 마른 꽃잎, 마른 장미 꽃잎을 이렇게 씹어먹는 그런 아주 색다른 기분을 주는 아주 매혹적인. 나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따에다 계피가루와 설탕가루를 뿌려 먹는 것이 그것입니다. 40년 경력의 벨렘 빵집의 지배인이 권하는 대로 다시 맛본 나따. 리스본에 가면 이 나따를 꼭 먹어보라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Nós aqui, felizmente, não regimos também à regra com a visita de determinados presidentes da República Portuguesa, presidentes da República estrangeiros. Além disso, a Rainha da Noruega foi uma das nossas visitas, dos grandes escritores, o Jorge Amado, entre outras, não é? O nosso rei, ou ex-rei de Portugal, por isso Dom Duarte.
E assim sucessivamente, com o Presidente da República, Jorge Sampaio, o Dr. Cavaco Silva, o Dr. Mário Soares, têm sido tudo pessoas famosas que nos visitam com muita frequência. 포르투갈 전역에서 팔리는 나따지만 가장 맛있다는 평을 듣는 벨렘빵집의 나따. 그 맛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따는 계란을 넣은 밀가루 반죽에 설탕과 크림을 넣어 만듭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의 비밀은 움푹하게 빚은 반죽에 넣는 크림에 있다고 합니다. 제로니모스 수도원에서 전해온 비법 그대로 만든다는데 그 비법은 주인 부자와 주방장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크림을 채운 밀가루 반죽은 일정 시간 오븐에서 구워집니다. 오븐에서 구워진 나따는 주방장의 최종 점검을 받아야만 손님에게 전해집니다. 벨렘빵집의 나따는 그 매혹적인 맛에 저명한 수도원에서 전해져 오는 비법으로 만들었다는 신비감까지 더해져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역사는 그래서 또 이어집니다. 리스본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된 페르난도 페소아. 포르투갈 최고의 현대 시인으로 손꼽히는 페소아는 자신이 드나들던 100년 역사의 브라질레이라 카페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시인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포르투갈 국민들 속에 살아있는 그는 무척 행복한 시인입니다. 과거 어떤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유럽의 조용한 국가로 남아있는 포르투갈.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나라지만 대항해 시대의 국력이 낳은 우수한 문화의 향기는 리스본 거리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포르투갈 언어로 된 문화의 집결체라 할 수 있는 문학작품들. 거리에서도 포르투갈인들의 생활 양식과 사상이 녹아있는 서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A mim interessa-me porque vivi no Brasil. Eu sou português. Isto é sobre o Império Luso-Brasileiro. Interessa-me informar sobre esse período da história do Brasil e de Portugal. Foi quando as invasões francesas, a corte portuguesa foi para o Brasil, em 1808. Esteve lá durante cerca de 20 anos e depois regressou mais tarde, não é? E daí resultou a independência do Brasil, depois disso. Eu vivi dos 2 anos aos 20 anos no Brasil, no Rio de Janeiro. Posso guardar isto? 오brigado. 그 옛날 포르투갈과 브라질의 역사에 조예가 깊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동양에서 온 이방인인 나에게 페르난도 페소아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Mas há muita coisa. Outra que me lembro bem, não é? Outra vez te revejo, cidade pavorosamente perdida da minha infância. Isso é que eu digo em Lisboa, porque eu fui para o Brasil com 2 anos, minha infância foi no Brasil, quando voltei a Portugal a infância já tinha passado. Portanto, e ele, porque é que ele diz isso? Porque ele nasceu em Portugal, mas depois foi para a África do Sul. Depois, quando voltou a Portugal, ele revia Lisboa. Ele nasceu aqui, né? O Fernando Pessoa é português. Depois foi à África. E depois foi para a África do Sul. Teve lá até a família que foi para a África do Sul. E ele foi com a família. E depois voltou e esse poema é evocativo dele rever Lisboa. Sabe, já viu a casa onde ele habitou aqui perto? Eu mostro. Quer ver a casa? É aqui por trás. Espera aí. É ali, já ali no final daquilo ali. Vai ali, tem a casa mesmo e tem um letreiro do... 페소아도 할아버지도 조국을 떠나 산 세월이 있었습니다. 탐험가인 조상들의 발길이 닿았던 먼 땅에서 다시 고향 리스본으로 돌아온 사람들. 개인의 삶 속에도 포르투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A casa dele fica mesmo em frente ao Teatro da Ópera, o Teatro São Carlos. Portanto, tem uma referência, pôs no mapa de Lisboa.
페소아의 생각까지 직접 안내해주겠다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선 길. 노을이 지는 광장에 페소아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Foi nesta casa que ele nasceu. Ele nasceu nesta casa aqui, no quarto andar, no fourth floor. He was born here. Fernando Pessoa. It's written there. 그는 살아생전에는 주목받지 못한 시인이었습니다. Mas ela foi publicada toda depois da morte dele, praticamente. E ainda estão a ser. Ele escrevia. E o que ele escrevia guardava num baú. Guardava lá dentro, tudo lá. De modo que toda essa obra que foi recuperada depois por historiadores da universidade, foram estudar, fizeram catalogar e as coisas foram publicadas à medida que foram. E ainda estão a ser publicadas poesias que ainda são inéditas. Poesias desde que ainda são inéditas. De modo que ele... 사후에 출판된 그의 시집은 포르투갈 문학과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악계의 스트라빈스키나 미술계의 피카소와 비견되는 페르난도 페소아. 그의 서정시들은 포르투갈 문화를 빛나게 한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28번) 전차가 실어다 준 바이로 알토에서 리스본의 또 다른 얼굴과 만났습니다. 어둠이 내린 낡은 건물과 골목길의 풍경은 감미로울 만큼 정겼습니다. 신비한 매력으로 가득 찬 곳. 너무 여기에 진짜 아트가 있네. 이 상점에 거리에 이게 다 아트야. 이 빨래 펄럭이는가 하면 너무 좋은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그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리스본을 더욱 리스본답게 만드는 동네 바이로 알토의 밤거리. 그날 밤 마법에 사로잡힌 듯 돌아다닌 그날 밤이 그립습니다. 지금 리스본의 그 향기가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